자, 안녕하세요. 문정무영 대표 강사 곽인수입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 동격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전치사 파트가 있죠. 전치사는 독해할 때 하나씩 보면 되긴 되는데, 이제 각각 전치사들 나름대로 이제 어떤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 전치사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핵심 포인트, 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어렵진 않아요. 전치사는 이제 그 자체가 많이 출제가 안 되니까 그냥 가볍게 여러분이 같이 수업을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동격은 이제 저희 교재 422쪽인데, 독해할 때 자주 나오죠. 독해할 때 동격이 자주 쓰이기 때문에 독해에서 오히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문법도 물론 출제가 됩니다. 출제되는데 문법보다는 중요성을 좀 더 말씀드리면, 독해에서 상당히 잘 쓰이고, 그럼 독해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동격이라는 것이 자 이런 거거든요. 자 보면 명사가 있고, 앞에 이 명사를 꾸며주는 주로 이제 콤마, 뭐 콤마도 있고, of도 있고, that도 있고, dash dash, 뭐 하이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콤마를 말해보면 자 명사가 있고, 뒤에 이제 명사, 뒤는 좀 더 기니까 이렇게 명사고, 명사절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동격이라는 것은 서로 이퀄 관계라는 뜻이니까, 앞에 나온 명사하고 뒤에 나온 명사구가 서로 같다는 거죠. 같으니까 독해에서는 앞에는 명사를 만약에 알고 있다면, 실제 이제 시험에서 나온 그 단어가 좀 말씀드려볼까요? 시험에서 나온 단어가 뭐였냐면, 명사 자리에 크로모점, 자, 크로모점 이게 뭐죠? 좀 어려운 단어일 수 있는데, 이제 독해 기출 독해 단어거든요. 염색체, 크로모점 염색체인데, 그 염색체가 좀 생소하니까 이 크로모점 뒤에 자 뭘 썼냐면, 요 뒤에 이렇게 쭉 설명을 쭉 붙였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단어를 열심히 잘 외워가지고, 또 크로모점은 그 좀 종종 보이는 단어거든요. 사실은 아주 어려운 단어 아니고. 그래서 크로모점이라는 단어 알고 있으면 이 뒤에 설명 한 줄 정도 되는 건데, 이걸 모르더라도 괄호 묶은 다음에 그냥 X 표시하면 되죠. 어차피 같은 내용을 설명하는 거니까. 자, 콤마를 이용해서 앞에 있는 크로모점하고 뒤에 있는 내용이 염색체를 설명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뒤에 있는 이 해석되는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을 해석하지 않더라도 뭐 전혀 무관해요. 염색체를 알고 있으면 염색체 해석한 다음에 그 다음 뭐 동사면 동사 이런 것과 바로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격의 경우는 같은 이퀄 관계가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알고 있으면 둘 중에 하나만 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경주라고 한다면 이런 식이죠. 이거 어려우니까 좀 쉬운 걸로 해보면, 자 경주, 그 다음에 콤마 다음에 아름다운 도시, beautiful city. 자, 이렇게 나왔다면 경주나 아름다운 도시나 같은 내용이죠. 자, 같은 내용이니까 뭐 경주를 해석하든 아름다운 도시 해석하든 둘 다 해석하면 제일 좋은데, 그 만약에 이게 좀 쉬운 단어지만 해석이 되면 해석하고 안 되면, 자 요건 빼고, 긴 건 빼고 짧은 것만 해석하면 더 시간을 좀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제가 이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87번에 와서 명사 앞뒤에서 명사를 설명해 준다. 뭐 동격 이퀄이니까. 자, 볼까요? An excellent basketball player, Sarah. 이렇게 나왔는데, 결국 뛰어난 농구 선수인 사라는, 자, 해석은 주로 어떻게 되냐면, 자, 콤마 있으니까 동격일 때는 이제 이렇게 즉. 자, 해석하는 방법은, 자, 첫 번째 이렇게 즉 이렇게 해석하고, 경주 즉 아름다운 도시, 염색체 즉 뭐뭐 이렇게 해석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뭐뭐인 이걸로 해석하면 돼요. 이렇게 앞에서부터 뒤로 인 해도 되고, 뒤에서부터 앞으로 뭐뭐인. 이거 뭐 경우에 따라서 앞에서부터 해석해서 인을 붙일 때도 있고, 뒤에서부터 해석해서 인을 붙일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아름다운 도시인 경주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근데 이 순서를 이렇게 또 바꿀 수도 있거든요. 이걸 먼저 써준 다음에 경주를 이렇게 뒤에 쓸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아름다운 도시인 경주 이렇게 앞에서부터 뒤로 해석이 되는 거고, 그 부연 설명 뒤에 있으면 뒤에서부터 앞으로 해석해서 뭐뭐인 이렇게 해석이 좀 바뀔 뿐이에요. 자,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이제 뛰어난 농구 선수인 세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라가 먼저 나오고 세라, 콤마 on excellent basketball player, 콤마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뒤에서부터 앞으로 해석해서 뭐뭐인 이렇게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수식 단어 하나일 수도 있지만, 이제 수식어 구나 절, 절이 뭐 나올 수도 있어요. 절을 통해서, 자, 절을 통해서 수식어구나 절을 통해서 또 명사의 동격 관계를 나타낼 수 있죠. 예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좀 예문이 기니까. 첫 번째 예문, the son of the previous owner. 자, 이렇게 콤마일 수도 있지만
동격을 나타낼 때 지금처럼 콤마가 동격을 나타낼 수도 있고 또 of 이게 동격을 또 나타내기도 하죠. 지금 여기는 of가 나왔네요. 자, 아들. 자, 어떤 아들이냐면 the son of the previous owner. 전 주인의 아들인 자, the new owner. 그 새로운 주인은 여기서는 그 of가 동격이 아니네요. 그냥 콤마 동격이네요. 자, 콤마 동격. 자, 첫 번째는 콤마 동격입니다. 자, 아들은 그 전 주인의 아들은 the new owner. 새로운 주인은 converted the hotel. convert A into B. 자, A를 B로 바꾸다. into department store. 백화점을 바꿨다. 자, 다음에 두 번째는 college dropout. 이것은 뭐 이제 우리가 좀 기출 문제라서 자주 보게 되는데 이 문제를 통해서 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대학교 중퇴자인 자, 그럼 college dropout하고 제일 끝에 콤마 다음에 나온 미스터 잡스가 동격이죠. 그러니까 미스터 잡스가 있는데 그 잡스 씨, 잡스는 중퇴생이다. 그러니까 중퇴생인 잡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다음 동격 명사 위치. 자, we all of us 이렇게 가능하지만 all we of all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이거 그냥 출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냥 보면 되고 590번이 제가 말했던 of를 통해서 동격을 나타내는 표현 of를 이용해서 동격을 나타낼 수 있죠. 그 다음에 바로 뒤에 하겠지만 접속사의 경우에는 접속사 that을 이용해서 또 동격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명사 that 이렇게 나왔을 때 주로 추상명사 많이 나오죠. 추상명사 그 다음에 that 이렇게 나오면 자 주어가 동사인 추상명사 이렇게 꾸며줘요. that은 해석이 안 되고 앞에 명사를 이제 꾸며줍니다. 자, 먼저 of부터 보겠습니다. The city of Harbin. 그럼 the city of Harbin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도시인데 뒤에 이제 Harbin 이런 도시하고 of가 서로 같은 관계. 자, city하고 Harbin은 같은 관계. 자, Harbin. 자, 도시 Harbin. 자, Harbin 씨 이렇게 쓰인 거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 He is in the habit of going for work. 자, habit이 있는데 습관의 내용이 of 되어 있죠. 자, 그래서 going for work. 자, 산책을 나가는 그 습관. 자, 산책을 나가는 습관이 있다. 자, 그런 의미로 지금 썼습니다. 자, 다음에 동격의 that. 자, 동격의 that은 뭐 잘 알듯이 그 명사 다음에 that이 나왔을 때 그 명사를 꾸며주는 거고 주의할 것은 이런 게 있어요. 자, 써보겠습니다. 자, 명사가 있고 자, 명사 다음에 자, that이 나오면 자,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는 뭐 짐작하겠지만 관계대명사 that이 있죠. 자, 이것이 관계대명사. 자, 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나왔듯이 동격의 that일 수도 있어요. 동격의 that일 때는 접속사예요. 자, 동격의 접속사. 자, 동격의 접속사 that, 그 다음 관계대명사 that.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 that하고 동격의 접속사 that은 일단 해석상으로는 차이가 거의 없어요. 자, 어떻게 둘 다 해석되냐면 자, 뭐뭐 하는 명사, 관계대명사 that이든 동격의 접속사 that이든 자, 해석은 똑같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줘요. 요 that이나 그러니까 관계대명사이든 동격의 접속사 that이든 that 자체는 해석이 안 되고 이 뒤에 있는 문장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해석상은 차이가 없고 자,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또는 뭐 주어가 동사라는 명사 이렇게 되니까 큰 차이는 없고 자, 그럼 이제 출제는 어떻게 되냐면 관계대명사일 때는 자, 이거 다시 지우면 관계대명사는 뒤에 문장이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제가 그동안 많이 강조했던 건데 관계대명사 파트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죠. 관계대명사는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죠. 자, 주어가 없을 때를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니까 동사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목적 없을 때가 목적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이제 전사 다음에 목적. 목적은 두 개가 있으니까 전사 대 목적 없을 때도 목적 관계대명사 이렇게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뒤에 문장이 불완전할 때 쓰는 게 관계대명사. 근데 동격의 접사 that의 경우에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문장이 완전한 거예요. 만약에 삼형식이라면 주어, 동사, 목적까지 다 있고 또 전사가 원래 있던 문장이라면 전사 대 목적어도 원래 있고 그러니까 빠진 게 하나도 없을 때 쓰는 것이 동격의 접속사 that이에요. 동격이든 아니든 접속사의 기본 기능이 기본 개념이 뒤에 문장이 완전할 때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완전한 문장을 서로 연결만 시키는 거니까 당연히 뭐 완전하겠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출제 포인트를 제가 이제 계속 말하려고 이런 여러 가지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럼 출제 포인트 뭐냐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관계대명사일 때는 that을 위치로 쓸 수 있죠. 바꿔 써도 되죠. 사람이 아닐 때는 위치로 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동격의 접사 되실 때는 요 that을 자, 위치로 쓰면 될까요? 안 되죠. 동격일 때는 접속사예요. 접속사니까 당연히 then만을 써야 되고 위치는 관계대명사니까 이렇게 바꿔 쓸 수는 없어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인지 접속사인지 구별하시고 구별하는 방법은 뭐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뒤에 문장 볼 수밖에 없어요. 앞에 문장과 동일하니까 앞에 문장 봐봤자 뭐 소용이 없죠. 그래서 앞쪽을 보는 것이 아니고 뒤에 문장을 봤을 때 뒤에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또는 뭐 전치사 대 목적어 중에 아무거나 하나가 없으면 그때는 관계대명사 대신이니까 위치로 쓰더라도 뭐 상관이 없는데 뒤에 문장에 빠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완전한 문장인데 또 불구하고 위치를 쓰면 그것은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don't get it. 자, 그래서 예문을 뭐 2개 한번 볼까요? 이게 좀 중요하니까. 자, Susan tried to cover up the fact. 자, 수잔은 그 사실을 cover up, 은폐하려고 애를 썼다. 그 다음에 that she had plastic surgery. 자, 그녀가 plastic surgery. 그러니까 plastic surgery는 성형수술 말이에요. cosmetic surgery 이렇게도 말하고 성형수술을 받았다는 사실. 자, 뭐뭐라는 사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다음 뒤에 문장 보니까 she 주어가 있고 또 동사 다음에 plastic surgery 목조도 있죠. 그러니까 문장이 완전하니까 이런 경우는 위치로 쓰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 fact의 내용이 equal 뒤에 that 뒤의 내용. 자, equal 관계 성립하죠. 자, 두 번째 예문. 자, there is a chance. 자, 기회가 있습니다. that we may win the game. 자, 어떤 가능성. chance는 기회란 뜻도 있고 뭐 가능성, 운 이런 뜻이 있죠. 여기서 뭐 가능성이 좀 더 낫네요. 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 승리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럼 chance의 내용이 뒤에 있는 we may win the game이죠. 자, we가 주어, win, may win 동사, the game 목적어 이렇게 다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당연히 위치를 쓰면 안 되고 동격의 접속사 대시 되겠습니다. 자, 중요하니까 하나만 더 예문 보겠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자, there is no proof that he stole it. 자,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자, proof는 명사. 그럼 proof의 내용이 뒤에 있는지 보면 he stole it. 그가 그것을 훔쳤다라는 그런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럼 proof equal he stole it.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거죠. 자, 그러면 뒤에 문장에서 he가 주어, stole은 동사, 이시 목적어. 빠진 게 없죠. 빠진 게 없을 때 쓰는 것이 동격의 접속사 대시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24쪽에 하나 더 있네요. 자, 앞문장 일부나 전체에 대한 동격. 자, 앞문장의 일부에 대해서 또는 앞문장의 전체에 대해서 동격이 또 될 수가 있는데 자, 이건 예문을 통해서 뭐 이해하면 되겠죠. 자, 보면 자, different modes of consumer behavior. 자, 소비자 행동의 다양한 modes, 유형들. 자, 즉 different ways. different modes하고 different ways하고 같은 내용이네요. 그 mode의 뜻이 way 뜻이니까. 자, 이런 앞문장의 일부, 그러니까 different modes라는 앞문장의 일부에 대해서 자, 동격으로서 different ways를 지금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different ways of spending money, 돈을 소비하는 다양한 방법은 자, do not surprise us, 우리를 놀라게 하진 않는다. 이렇게 앞문장 일부. 또 뒤를 볼까요? 두 번째 문장. I am to judge my fellow men. 자, 나는 나의 그 동료들과 judge, 판단하다. 자, 나는 나의 동료를 판단하기 쉽다. be able to 동사원형, 뭐뭐 하기 쉽다. In comparison with myself, 나 자신과 비교해서. comparison은 compare의 이제 명사 형태. In comparison with, 나의 동료들과 나 자신을 비교해서. wrong and foolish thing to do. 자, 이제 그렇게 비교하면 그것은 wrong, 잘못되고 또 어리석은 일이다. 자, 그런 뜻이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 콤마를 기준해서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콤마를 기준해서 뒤에는 a wrong and foolish thing to do 요구하고 equal 관계인 것이 앞쪽에 나오는 to judge my fellow man in comparison with my 나 자신과 비교해서 동료들을 판단하는 것, 평가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건데 그러면은 그런 것은 그렇게 하기 쉽다는 건데 be able to 동사는 뭐뭐 하기 쉽다. 그러하기 쉬운데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결국 equal 관계죠. 그래서 앞문장에 좀 길지만 앞문장의 일부하고 그 콤마 뒤에 내용이 동격을 또 이룰 수 있어요. 이건 이제 그 독해하면서 이런 부분은 가끔씩 나오니까 뭐 보시면 되고 독해에서 잘 나오는 것은 이렇게 콤마 동격, 자, of 동격, that 동격 이건 뭐 상당히 잘 나오니까 이렇게 동격 나왔을 때 콤마하고 of의 경우에는 이제 둘 중에 하나만 해석해도 대부분 되고 그 다음에 추상명사 that의 경우는 요것은 해석을 해야 되죠. 이거 기니까 이때는 해석을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퀄 관계가 성립하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좀 하셔야 되고요.
자, equal 관계가 성립하면 그때는 관계대명사 아니니까 동기의 접사대 따라서 관계대명사 위치를 쓰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좀 확인해 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죠. 자, 1번. 자, 교재 425쪽인데, 자, 다운. 자, 다운은 자, 품사가 명사는 아니죠. 이게 정확한 품사 모른다 하더라도 명사가 아닌 걸 알 수 있으니까. 명사 하는 게 앞으로 나오면 주어가 없으니까 주어는 어딘가에 있어야 되죠. 그럼 그 어딘가가 어디냐면 동사 뒤에. 그래서 동사가 먼저 나와야 돼요. 자, 주어가 아닌 것이 왔으니까 이거 부사인데. 자, 동사 먼저 와야 되고 뭐 동사가 온 게 요 하나밖에 없네요. came. 그럼 주어는 어디 있냐면 동사 뒤에 나온 명사가 주어니까 더 샤워가 명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주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원래 문장은 자, the shower came down in torrents. 뭐 이런 문장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shower 그 소나기가 in torrents 아주 심하게 격렬하게 심하게 내렸습니다. 자, 다운이 앞에 왔으니까 동사 주어 도치구문 어렵지 않죠. 자, 다음에 7번. 자, under no circumstances. 자, no가 있으니까 부정의 자, 부정어구. 자, 부정어구죠. 자, 부정부사, 부정어가 왔으니까 도치가 됩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도 문을 닫은 unlock, 그러니까 잠그지 않은 채로 두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겠네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가 전사명사. 자, 전사명사 도치할 때는 괄호 끄면 돼요. 그리고 여기 노가 있다는 것이 핵심. 자, 노가 있으니까 도치가 된다. 라는 걸 찾아야 되죠. 자, 동사, 주어. 이걸 찾아보면 자, 조동사 있으면 조동사를 먼저 쓰라고 했죠. 비동사 있으면 비동사 주어, 조동사 있으면 조동사 주어, 일반 동사일 때는 일반 동사 주어가 아니고 do나 does나 did 주어 동사원형. 자, 기억하시죠? 자, 따라서 조동사 있으니까 조동사를 먼저 써야 돼요. 그래서 2번, 자, 4번 탈락. 자, 조동사 먼저 필요하니까 자, 1번하고 3번에서 먼저 골라야 되는데 자, 조동사, 주어, 동사원이니까 자, 주어를 써야 되죠. 그다음에 동사원형. 자, 기억하시죠? 자, 조동사, 주어, 동사원형. 그래서 해석 아무나 상관없이 그냥 어순을 가지고서 풀면 되겠습니다. 자, must the door be left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3번. 자, 버스상 가장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보면 자, 1번부터 보면 자, never in the world I believed 이렇게 쭉 나왔는데 일단 좀 틀렸죠. 왜 틀렸냐면 자, 지금 보듯이 그 down이든 under no circumstances 이든 앞에 이렇게 부정어 나오면 또는 부사가 나오면 도치가 돼요. 자, never가 있으니까 never in the world 이렇게 이제 괄호 묶으면 되겠네요. 자, 전사 명사는 괄호. 자, 그 다음에 도치가 부정어가 자, 부정부사가 앞으로 나와서 도치가 돼야 되는데 I believed는 도치가 아니죠. 도치가 안 했으니까 틀렸고 그럼 맞게 고치려면 도치 구문은 일반 동사할 때는 do나 자, 잠깐 써볼까요? 자, do나 자, does나 did 자, 이걸 쓰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원형 이렇게 쓰는 것이 일반 동사할 때 도치하는 방법이니까 이 옷을 맞춰줘야 돼요. 지금 과거니까 believe, 과거니까 이거 쓰면 돼요. did, 그 다음에 I, 동사원형 believe. 자, 이해되시죠?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자, 이번 자, if절이 나왔으면 가정법인데 가정법에서 물론 should를 쓰는 경우 있죠. 가정법 미래라고 해서 if, 주어, should 동사는 쓰면 이때 should는 이제 실행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굳이 should를 해석하자면 혹시라도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이렇게 해석해요. 자, 그런데 if, 주어, should가 아니니까 일단 틀렸네요. 그럼 맞게 고치려면 if를 생략하면 should를 앞에 쓸 수 있으니까 should, he, 동사원형 이렇게 하면 맞겠죠. 그래서 if를 생략하든지 아니면 if를 꼭 쓰고 싶으면 if, he, should if를 쓸 때는 도치를 시키면 당연히 안 되니까 if가 있으면 if, he, should가 되는 거고 없으면 이제 도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도치인 should, he 이런 형태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다시 써볼까요? 자, if 주어, should 동사원형 다 이해했을 것 같은데 잠깐 복습 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어, would 또는 will 또는 이렇게 명령어로 나올 수도 있어요. 동사원형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if만 빼면 자, 이렇게 if를 빼볼게요. 자, 빼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왜 그러냐면 자, 동사 하나 나왔는데 여기 would도 동사죠. would 동사원형.
동사죠. 그럼 동사가 두 개면 자 뭐가 필요하죠? 동사가 두 개면 접속사 하나가 이 중간에 필요하든 아니면 앞에 필요하든 어딘가 있어야 돼요. 어딘가 있어야 되는데 if만 생략하면 동사만 두 개가 남지 접사 없어요. 따라서 이렇게 if만 생략하면 안 되고 이걸 없애려면 이렇게 도치가 뒤가 되겠습니다. should가 앞으로 나오고 주어가 뒤에. 됐죠? 그래서 2번도 틀렸네요. 자, 다음에 3번으로 와서 the children sat in the fancy restaurant. 자, 멋진 레스토랑에 그 아이들이 앉아 있었다. 그 다음에 found도 동사네요. 자, 동사가 두 개죠. 자, set도 동사 하나. 방금 했던 설명이 여기 뭐 바로 적용되는데, 자, 동사의 개수를 한번 따져보세요. set이 동사가 맞죠. 그다음에 found it difficult to behave는 전형적인 가목적어, 진목적어의 문장 그 어순. 그럼 동사가 두 개가 되겠습니다. 자, 동사가 두 개면 어딘가에 접사를 넣던지 아니면 동사를 하나로 만들어 주던지. 자, 동사 두 개 꼭 쓰려면 접속사를 어딘가 쓰던지 뭐 중간이든 앞이든 말이 되게 어딘가에 쓰던지 아니면 동사가 두 개였는데 이걸 하나로 바꿔주면 되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문맥상 이렇게 set이 아니고 이걸 sitting으로 바꾸면 자연스럽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괄호 묶어서 자, 화려한 레스토랑에 앉아 있는 그 아이들은 found it difficult to 행동하기가 그러니까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자, 진목적어는 이제 목적어이지만 은는이가 붙이면 좀 더 자연스러워요. 행동하는 것이. 그 다음에 형용사는 원래 형용사이지만 목적어처럼 가목적, 진목적어에서는 목적어처럼 을을 붙이면 좀 더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것을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알겠죠? 이것도 해석하는 방법 알면 좀 더 도움이 되니까 기억해 주세요. 가목적어, 진목적어에서는 진목적어를 것이 그다음에 형용사를 것을 이렇게 해석하면 좀 더 해석이 자연스러우니까 예의 바르게 behave, 예의 바르게 행동하다.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 어쨌든 3번 문장은 set이 아니고 sitting을 써야 되겠습니다. 자, 4번은 제가 요 이전 강의에서 이제 강조했듯이 뭐뭐 하자마자라고 할 때 쓰는 표현. 자, hardly had 주어 pp. 뭐 그대로 나왔네요. hardly had 주어 pp. 그 다음에 요 뒤에는 when이 나왔죠. when을 써도 되고 이제 before를 써도 되겠습니다. 자, 이건 맞게 썼으니까 4번 문장은 맞는 문장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는 시험을 끝마치자마자, 자, 뭐뭐 하자마자, as는 이제 뜻이니까, 그는 시험을 끝마치자마자, the graduate assistant. 자, 그가 시험을 끝마치자마자, he. 자, 그 대학원생인 조교, assistant. 대학원생 조교가 collected the paper, 시험지를 수거했습니다. 자, 도치구문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자, 문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17번. 좀 길어 보이지만 뭐 답은 어렵지 않죠? 자, 문장 제일 처음에 not only로 시작했으니까 이게 도치가 된다 해서 찾아내면 되겠어요. 자, not only로 시작했으니까 도치구문. 자, not only. 그다음 뒤에 이제 벗 있네요. 그 전체 문장 구조는 짝꿍 표현을 찾아야 되니까 not only. 자, but also. also는 이제 생각할 수도 있어요. A뿐만 아니라 B도. but 다음에는 주어 동사를 그냥 쓰면 되고 앞에 not only 부분. not only 부정 어구가 자, 부정 부사가 앞에 나왔으니까 도치가 돼야 되겠죠? 동사 주어. 그러니까 도치를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1, 2, 3, 4에서 도치를 찾으면 동사부터 나온 걸 찾아야 되니까 일단 요 1번은 안 되고 주어 동사. 그다음에 2번은 뭐 주어 동사 요 동사가 없네요. 안 되고. 그래서 동사부터 나온 걸 are able to see. 또 동사부터 나왔으니까 일단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이제 이 4에서 찾아야 되고 동사 다음에 주어가 나와야 되죠. able은 형용사니까 이건 안 되고 일단 뭐 탈락이네요. 그래서 are 동사 today's scientists 주어 그 다음에 able 자, 동사 비동사 할 때 비동사 주어 쓰면 되니까 일반 동사 할 땐 do, does, did 주어 동사 원형이고 비동사 할 땐 비동사 주어로만 쓰면 되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해석을 해보면 해석은 뭐 여기서 전혀 필요가 없는데 그냥 해석도 해보겠습니다. 자, not only are today's scientists 오늘날의 과학자들은 자, be able to see는 이제 can시죠. atoms. 자, 원자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 전사명사 괄호. 항상 묶어서 독해할 때는 해석할 때는 독해든 뭐 독해할 때 해석할 때는 괄호 묶어서 해석하는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자, with the microscope. 자, 망원경이 아니고 현미경이죠. 자, 텔레스콥스가 망원경. 자, 현미경을 가지고서 자, 현미경을 가지고서 원자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they 자, 그 과학자들은 자, 뭐 오늘날은 can also feel them. 원자를 them은 복수니까 atoms죠. 원자를 느낄 수 있습니다.
with the aid, 자, 도움을 가져와서 뭐의 도움이냐면 of a versatile, 다재다능한 versatile, 다용도의 versatile sensing device, 이런 감각 장치, 뭐 감지를 할 수 있는 다용도 디바이스, 장치의 도움을 통해서 콜드는 불리는 call the magic wrist, magic wrist라고 불리는,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자, 이렇게 보고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전사가 남았는데 전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사 어려운 건 아니죠. 전사 좀 보겠습니다. 자, 제일 뭐 간단한 거니까 하나하나 각 전사의 이제 기본 개념을 좀 알면 나중에 그 구동사라고 해서 이어 동사 또는 구동사라고 해서 이제 phrasal verbs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저희 공무원 시험에서는 어휘 문제로 또 나오니까 어휘 문제 해결할 때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장소의 전치사부터 볼까요? 자, in은 뭐 특별한 개념 아니죠. 여기 이제 어떤 공간에 있을 때 뭐 상자, 그러니까 상자를 그려볼까요? 상자 놨겠네요. 자, 상자가 있을 때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상자 있을 때 이렇게 상자 안에 이렇게 딱 어떤 공이 들어가 있으면 이것을 in이라고 하죠. in. 3차원 공간 안에 있을 때 장소의 전치사 in을 씁니다. 그래서 넓은 장소, 뭐 입체나 면적이 내부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장소 개념, 어떤 공간 개념, 그러니까 3차원의 공간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차원 공간에서 3차원의 공간 안에 있을 때 쓰는 것이 in. 그래서 I live in Seoul이라고 나는 서울에 산다고 할 때 서울이라는 도시를 마치 이런 상자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서울이라고 생각한다면 서울이라는 3차원 공간 안에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의 공이 되어서. 자, 그다음 into. 자, into는 이제 안으로란 뜻이니까 자, into의 경우에는 in은 가만히 있는 거고 into는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into죠. 동작의 개념. 자, 외부 공간에 있다가 내부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into가 됐습니다. 뭐뭐 안으로.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자, all the children ran into a room. 모든 아이들이 자, 오라고 the children도 동격이에요. 모든 아이들이 into the room. 자, 방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간 거. 자, 그리고 하나 더. The boys jumped into a river. 자, 소년들은 강 안으로 점프했다. 뛰어들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쓸 수 있겠죠. 뭐 talk. 자, 말하다. 어떤 사람, 자, A에게 말을 해서 into B라고 한다면 A라는 사람에게 말을 해서 B 안으로 가게 하다라는 뜻이라서 A를 설득해서 B를 하게 하다. 여기 동의어가 뭐가 되냐면 이렇게 요거하고 동의어가 돼요. persuade라는 단어 있죠. 설득하다. persuade 목적어가 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 투부정사 B가 되는 거고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도록 설득하다. 같은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talk him, 뭐 talk her, her로 해볼까요? 자, 그녀를 설득해서 그녀에게 말을 해서 into 자, playing the piano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녀를 설득해서 into 어디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냐면 피아노를 치는 동작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니까 피아노를 치게 설득하다. 그러면 이제 반대말 또 하나 이제 말해 보겠습니다. 6월달 시험 계속 6월달 시험에서 나온 걸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6월달 시험에서 영장 문제를 뭐가 나왔냐면 자, 원래 talk은 이제 talk about 뭐 talk to에서 자동사로 쓰여요. 일형식 자동사인데 항상 일형식으로만 쓰이는 건 아니고 이렇게 삼형식도 가능해요. talk her out of 이게 기출 문제예요. talk out of talk 다음에 into의 반대가 out of거든요. 나중에 할 텐데 뭐 바로 나올 텐데 in은 안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공이라고 해볼까요? 공이 이렇게 바깥에 있으면 이것은 out이죠. 근데 안에 있다가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면 이때 쓰는 것이 out of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into의 반대말이에요. 따라서 talk into B나 talk A out of B나 같은 뜻이에요. A를 설득해서 A한테 말을 해서 B를 못하게 하다. 자, B 바깥으로 나오게 하는 거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예를 들면 talker. 자, 그녀에게 말을 해서 out of 뭐 buying으로 해볼게요. buying a car. buying the car. 어떤 차가 있는데 그 차가 별로 마음에 안 들면 그녀에게 말을 해서 그 차를 사는 것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사는 것 바깥으로 나오게 하는 거니까 사는 행위 밖으로 나오는 거니까 사지 못하게 하다. 이해되죠? 그럼 이 위에 것은 그러면 out of 썼을 때는 동의어를 뭘로 말할 수 있냐면 persuade의 반대가 dissuade예요. 자, dissuade 목적어 이때는 from을 써요.
자, from ing. 아시겠죠? 어떤 행위로부터, 어떤 행위의 시작점으로부터 못하게 설득하는 거. 자, dissuade 목적어 from ing. 자, 동의어는 좀 지저분하지만, 자, dissuade 목적어 from ing 동의어는 talk A out of B. 자, persuade 목적어 투부정사의 동의어는 talk A into B. 자, 이게 다 기출 문제니까, 자,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at은 그 하나의 점 개념이죠. 그러니까 자, in하고 좀 차이점이 뭐냐면, 자, in은 요것은 3차원, 그러니까 3차원의 이제 공간 개념. 자, 공간 개념이고, at, 자, at은, 그래서 여기 뭐 점으로 표현하면 좀 착각할 수 있으니까, 제가 공을 그리겠습니다. 공. 당구공 생각하면 되죠. 또 당구공. 이건 공인데, 자, at은 그러니까 점이에요, 점. 자, 점이니까 점 개념. 자, 점의 개념으로 이해가 되는 것은 at을 쓸 수 있어요. 자,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나를 봐라. 자, 나라는 나의 한 지점을 봐라. 그 다음에 I slowly aimed at aim at the target. 자, aim 다음에 at을 쓰는데 이렇게 이제 관역판에 있으면 10점 만점을 맞기 위해서는 이렇게 동그라미 쪽이 있고 여기 가운데 이렇게 점이 있죠. 이 점을 이렇게 겨냥해서 화살을 날려야 되니까 aim일 때는 이렇게 at을 써요. 왜냐면 at이 점 개념이기 때문에. look at me라고 할 때 look 다음에 at을 쓰는 것은 나를 제대로 봐라. look at me. 그냥 단순히 see.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look at me. 나의 하나의 마치 표적처럼 나를 좀 제대로 나한테 관심을 기울여서 봐라. 자, 그때 쓰는 것이 at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look at은 한 지점을 응시하다. 밑에 이제 팁에 잘 나와 있죠. look at은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고 한 지점을 응시해서 보는 것을 자, 의미하겠습니다. 자, at은 그래서 한 점, 자, 점 개념이 있는 거죠. 자, 호텔에 머물다. at the hotel. 이렇게 말하면 지도가 있을 때 지도상에서 이렇게 호텔 지도에서 호텔 이렇게 그림이 있으면 호텔 같지 않나요? 호텔 그래서 호텔 지점 호텔에 딱 있다. 이렇게 한 점, 한 지점, 호텔 지점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다음 on. 자, on은 어떤 의미냐면 위에란 뜻 이건 위에란 뜻이 아니고 on은 위에란 뜻이 아니고 그냥 접해 있다 이 뜻이에요. 접촉. 이건 접촉으로 기억하세요. on은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접촉돼 있을 때. 그래서 뭐 만약 땅이 있으면 땅 위에 이렇게 딱 붙어서 접촉돼 있으면 이것이 on이죠. on. 그러니까 꼭 위가 아니더라도 이런 칠판에 이런 칠판에 분필이 딱 붙어 있어도 이것도 on이에요. 근데 이런 책상 위에 책이 있을 때도 on. 근데 떨어져 있으면 붙어 있을 때 on이 되는 거고 떨어져 있으면 그때는 on을 쓰면 이때는 안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on은 위에란 뜻이 아니고 만약 위에란 뜻이 있다면 떨어져 있어도 위에라는 말로 on을 써야 되겠죠. 근데 지금 보는 것처럼 어떤 이제 딱 지면에 있을 때 지면 위에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위에 있으면 그때 on을 안 쓰고 뭐 over 또는 above 이런 걸 쓰니까 on의 기본적인 개념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딱 붙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기본 개념 때문에 뭐가 나오냐면 on ing라는 표현이 뭐죠? 자, on upon은 on과 이제 바꿔 쓰니까 upon은 on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on ing, upon ing의 뜻이 뭐죠? on ing, upon ing. 자, 여기 a가 있고 그다음에 콤마 주어 동사 이걸 b라고 본다면 a라는 동작과 b라는 동작이 on 접해 있는 거예요. a라는 동작하고 b라는 동작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간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딱 접해 있어요. 시간상으로. 따라서 on ing는 뭐뭐 하자마자 이런 뜻이 나오죠. 뭐뭐 하자마자. 제가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그가 나를 보자마자 그런 단어 났어. 자, 뭐였죠 영어로? Hardly had he seen me. He ran away. 기억나시죠? Hardly had he seen me. He ran. 그때 이제 hardly when이 뭐뭐 하자마자의 뜻인데 그게 동의어예요. 그럼 이걸 바꾸면 on seeing me. on seeing me. 나를 보자마자 he ran away. 그럼 on seeing me니까 seeing. 보는 동작하고 그 다음에 ran away. 달아난 동작이 동시에요. 이게 이 두 개가 접해 있는 거. 접해 있으니까 뭐뭐 하자마자라는 뜻이 나오겠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on and on 이런 뭐 표현도 있는데 이건 이것도 계속해서라는 뜻이거든요. on은 계속해서. 왜냐하면 어떤 것이 딱 있을 때 뭐 달리기가 있으면 run. 딱 떨어져 쉬었다가 또 달리는 것이 아니고 이 두 개가 딱 접해 있는 거.
접해 있으니까 접촉, and 접촉이니까 어떤 동작 한 다음에 이어서 계속해서 접촉해서 계속하는 거니까 쉬지 않고 계속하는 거. 그래서 on에는 하면 계속해서. 그 다음에 지금부터라고 할 때 어떻게 쓰죠? 자, from now 이렇게도 쓰지만 이렇게 써면 지금부터라는 뜻이 되지만 실제 from now 이렇게 쓰지 않고 from now on 이렇게 써요. 그럼 지금부터 계속 접촉해서 쉬지 않고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 없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겠다라고 할 때 쓰는 것이 from now on이 되겠습니다. 자, 접촉의 의미, 그게 핵심 개념이 되겠어요. 자, 그다음 위치의 전치사 계속 보겠습니다. 자, over. 자, over는 뭐 방금 말했듯이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위에는 on이 아니고 over죠. over. 그래서 바로 위에 있을 때 그때 over. 좀 더 위에 있을 때가 이제 above. 그러니까 바로 수직으로 위에 있을 때가 over고, 그러니까 막연하게 위에, 좀 더 멀리 위에 있을 때 쓰는 것이 above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내용을 뭐 보면 되고, 자, 넘겨서 특별한 건 없어요. 그다음 under. 자, under는 over의 반대에 해당되는 거. 그러니까 바로 밑으로 내려왔을 때, 자, 이거 다 뭐 바로 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아래쪽이라고 할 때 쓰는 게 under죠. 더 멀리, 또 막연하게, 자, 막연하게 아래라고 할 때 쓰는 것이 below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뭐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그냥 가볍게 읽으시면 돼요. below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자, my son lives on the floor. 자, 나의 아들은 on the floor. below me, 내 아래층에 산다. 그러니까 바로 밑이 아니고 좀 더 아래 이런 개념. 그러니까 언더는 그러니까 뭐 굳이 이제 따라 말하자면 그 수직으로 밑에랄 때 쓰는 게 언더고 수직으로 위에라고 할 때 over. 그러니까 막연하게 위에, above, 막연하게 아래, below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치, out of는 얘기했죠. 뭐뭐 밖으로. 자, from the 뭐뭐로부터니까 from의 경우에는 출발점. 자, 출발점이란 뜻이 기본 개념이에요. 출발점. 그래서 dissuade 목적 from ing에서 from을 쓰는 이유는 자, 막다 동사 중에 하나인데 막다 동사 할 때 from 쓰는 거 기억나죠? 우리가 첫 번째 강의 아니면 두 번째 강의 정도에서 제가 이제 막다 동사를 이렇게 쭉 말씀드렸는데 출제 포인트로 얘기하면서 대표적인 keep. 자, keep 막다. 물론 뭐 stop도 막다이긴 한데 뭐 deter 이게 다 막다죠. obstruct block 다 막다인데 막다 동사 할 때 from을 쓰는 이유는 from의 기본 뜻이 출발점이라 그래요. 어떤 거로부터 출발점 또 뭐 시작점 이게 다 되겠죠. 자, 출발점 시작점인데 왜 그럼 from을 쓰냐면 막긴 막는데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원천봉쇄라는 말. 원천봉쇄라는 것은 뭐 데모할 때 데모를 원천봉쇄한다 이런 말 쓰는데 원천봉쇄라는 것이 데모를 아예 애초, 아예 시작 지점부터 막겠다. 아예 처음부터 막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막다 동사가 from과 연결돼요. 아예 출발 자체를 못하게 하겠다. 자,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from의 반대가 to죠. to는 뭐 잘 알듯이 뭐뭐까지 뭐뭐로니까 이건 도착 출발점 반대 도착점 이걸 말하겠습니다. 자, 도착점 또는 결과 지점 이런 의미로 쓸 때 말하는 것이 toward는 방향 어디 쪽으로 toward는 어디 쪽으로 이런 뜻이죠. 그다음 for 뭐뭐를 향해서 그래서 leave for 이런 말 말씀드렸죠. 부산행 이라고 할 때는 이제 for 부산 이렇게 쓰는 거고 부산발 이라고 할 때는 leave 부산 자, 부산행 leave for 부산이고 부산발은 leave 부산 그래서 부산을 떠나서 일본행이다라고 할 때는 leave 일본행을 그러니까 일본을 향해서 부산을 떠났다 할 때는 leave 부산 for Japan 이렇게 써요. 그래서 for는 이제 목적지를 나타내겠습니다. 또 교환을 나타내기도 해요. 자, for는 교환의 뜻도 있어요. 그래서 뭐 substitute B for A 이런 게 있죠. substitute B for A. 자, 책에도 잘 나와요. exchange A for B. 자, he exchanged his old car for a new one. 자, 오래된 차를 낡은 차로 오래된 차를 새 차로 다시 exchange 예문 두 개 한번 읽어볼까요? 자, 교환의 의미가 있는데 he exchanged his old car for a new one. 그는 그의 낡은 차를 새로운 자동차로 교환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 you can substitute margarine for butter. 그럼 버터 대신에 마가린을 쓸 수 있다. 자, 요 내용을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위치의 전치사 along, across. along은 이런 이제 길이 있으면 또는 뭐 강이 있으면 구불구불한 강이나 길이 있으면 이런 곡선 형태를 그대로 따라서 가는 거예요. along 뭐뭐를 따라서니까. 따라서. 그래서 사이좋게 지내다 할 때 영어 그 표현이 뭐가 있죠?
get along with라는 게 있죠. get along with. 사이좋게 지내다. 라는 뜻인데 이 get은 뭐 그냥 고라는 단어로 바꿨으면 의미가 바로 통해요. 따라서 누구누구와 함께 따라서 다니는 거니까 친구가 있으면 자, 친구가 이렇게 걸어가요. 걸어가면 이 친구가 이렇게 구부러지기를 걸어가면 똑같이 구부러지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졸졸. 나란히. 그다음 이렇게 가면 또 이렇게 가고 꺾어지고. 그러니까 항상 어떤 사람이 가는 길을 같이 따라서 가는 거니까 사이가 좋은 거죠. 여자 친구들이 이렇게 손잡고 다니는 경우 있잖아. 자, 그런 것을 연상하면 뭐 이해가 되겠습니다. 어크로스는 가로질러서, 자, 뚫어놓은 통과해서니까 이렇게 통과해서 가는 건 어떤 공간 개념이죠. 통과 관통하는 것이 through가 되겠습니다. 자, 볼까? 근데 위치, around, about. around랑 about은 둘레란 뜻이에요. around, 뭐 모닥불이 있으면 모닥불에 이렇게 동그랗게 원을 그려서 둘러앉아 있는 것, 이렇게 일정한 형태로 일정한 뭐 가운데 지점이 있으면 일정한 거리를 두고서 이제 거리가 이게 비슷해야 돼요. 큰 차이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비슷한 거리. 근데 쓰는 게 around. 아시겠죠? 그다음 about은 이것이 아니고 어떤 지점이 있으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주변에 뭐 왔다 갔다 거리가 일정한 게 아니고 막연하게 주변에 있을 때 그때 쓰는 게 about. 아시겠죠? about. 그래서 지구가 태양이라고 한다. 지구가 태양주 이렇게 도니까 이때는 about을 쓰면 안 되겠죠. around. 일정한 거리를 두고서 도니까. 거리가 뭐 꼭 일정하지 않겠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비슷한 거리로 이렇게 도니까 그때는 around 쓰는 거고 about은 막연하게 주변이에요. 그래서 숫자가 있는데 숫자 앞에 about을 쓰면 이게 6일 수도 있고 8일 수도 있고 9일 수도 있으니까 숫자 앞에 about은 약이에요. 약 7.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에 대해서 말하다 할 때 about. 뭐 I want to know you. I want to know about you. 난 너에 대해서 알고 싶어. 라고 할 때 about you 이렇게 말한다면 너에 대해서 아주 샅샅이 알고 싶은 게 아니고 너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뭐 이것저것 너에 관한 이것저것 잡다한 것을 알고 싶어 이런 의미예요. 근데 연구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on을 쓰죠. 뭐에 관한 연구할 때 study on 이렇게 쓰는데 이때 on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on은 뭐라고 했죠? 기본 개념이 접촉이라고 했죠. 접촉이니까 어떤 것에 관해서 밀착해서 심층 연구 딱딱 밀착해가지고 접촉해서 집중 파고든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에 관한 연구를 할 때 about을 써야 되지 on을 써야 되지 about을 쓰면 연구 논문에서는 about을 절대 쓰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위치의 전치사 5번. 자, by가 있는데 옆에 뭐 beside 옆에죠. by 옆에 곁에 그 다음 near 가까이에 이건 그냥 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before 앞에 behind 뒤에 그 다음 시간 전치사 at 자, 한순간 공간에서는 점 개념이고 시간에서 한순간의 시각 그 다음 in 연이나 월이나 계절 이것도 이제 공간 개념이 들어있어서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또 on 자 접촉이니까 이거 특정한 날짜 이것도 일종의 공간 개념도 있죠. 특정한 접촉된 날짜라는 뜻으로 있으니까 날짜나 요일이나 특정한 날 때는 on을 쓰겠습니다. 뭐 예문까지 이해하면 돼요. on Sunday 이렇게 쓰는 거고 그다음에 in summer 그 다음에 at일 때는 at 9 o'clock 이렇게 쓰는 거니까 그런 예문 가지고 이해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전치사 442쪽에 이제 시간이나 요일을 나타내는 말 앞에 this, that, next, last, every, tomorrow 이런 말이 붙으면 이때는 전치사를 쓰지 않는다. 자, 그것도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시간의 전치사 자, in은 뭐 안에란 뜻도 있지만 미래 시와 관련해서는 어떤 시간을 지나서 이런 뜻이 있죠. 지나서 그 다음에 at 짧은 시간 within 이내 그냥 보시면 어려운 게 아니니까 보시면 되는데 미래일 때 이제 in이 후에라는 뜻이 있다는 거 그 예문만 잠깐 볼까요? 자, they will be back in a few days. 그들은 이제 며칠이 지나면 며칠이 지나서 그러니까 in이 after의 뜻이 있는데 미래 시일 때 자, 그들은 will be back 돌아올 것입니다. in a few days. 며칠 후에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로 해석하면 좀 더 자연스러워요. 자, 다음에 출제가 혹시 된다면 그렇게 다 중요한 건 아닌데 t라고 by가 혹시 출제가 될 수 있죠. 자, till과 by는 둘 다 까지란 뜻인데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이 차이점을 물어볼 수 있어요. 둘 다 우리말로 똑같기 때문에. 근데 till일 때는 이 앞에 나온 동사를 가지고서 구별을 좀 해주시면 좀 더 편한데 어떻게 구별하시냐면 자, till일 때는 이것은 계속 동사. 그래서 동사를 만약 하나만 딱 쓴다면
컨티뉴의 뜻이 있으면 이제 t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by는 자 동사를 하나만 딱 쓴다면 finish. 그러니까 끝내다의 뜻이 있으면 by를 쓰면 돼요. 그러니까 완료 의미가 있으면 by를 쓰는 거고, 계속의 의미가 있으면 continue를 써요. 아시겠죠? 자 완료 의미가 있으면 그때는 by를 쓰고, 계속의 의미가 있으면 continue 씁니다. 그래서 뭐 stay 여기 나오죠. stay 동사를 좀 동사 기준이에요. 동사. 자 보세요. 622쪽에 till until이 있는데 자 동사가 뭐죠? stay. stay 머물다니까 continue 쪽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자 wait. 자 밑에 wait 기다리다도 continue 쪽이죠. 근데 by를 보면 자 finish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hand in 제출하다. 그 다음 submit 제출하다. 이렇게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것은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 계속되는 게 아니고 제출하면 딱 끝나는 거죠. 제출하는 순간 딱 끝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구별 기준은 이런 동사를 일단 구별하는데 계속이니까 이것은 계속적인 어떤 행동이 필요한 거고 상태가 필요한 거고 동작이니까 이건 일회성. 일회성의 동작이에요. 아시겠죠? 그 유명한 야구 속담 중에서 속담이라고 해야 되나? 야구 명언 중에서 이제 요기베라는 유명한 포수 알죠? 뉴욕 양키스로 기억하는데 그 포수가 했던 말이 뭐죠?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그걸 영어로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영어로 it ain't over. 원래는 it isn't over인데 이제 일종의 그 속어처럼 이렇게 써요. It ain't over till it's over. 그럼 이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는 뜻인데 그럼 여기는 by를 안 쓰고 t를 썼거든요. by를 쓰지 않고 t를 썼는데 왜 그럼 t를 썼냐면 오버가 끝나다는데 왜 그럼 by가 아니냐라고 하면 옆에 ain't 때문에 그래요. 합치면은 끝나지 않은 거니까 결국 계속되는 거죠. continue. 이해되겠습니까? ain't over는 over만 있으면 by를 써야 되는데 be over는 by를 써야 되는데 ain't over니까 합치면은 continue의 뜻이에요. continue의 뜻이니까 till. 자 아시겠죠? 자 시간 전치사 from, since, before, after 그냥 뭐 보시면 되는데 since는 아셔야 되죠. since는 현재 완료 시하고 엄청 중요한 그 짝꿍 관계니까 현재 완료가 나오면 since 과거 동사나 과거 연도. 그래서 우리가 외웠던 예문에서 I have lived in Seoul since I was born 이런 표현이 있었죠. 자 현재 완료하고 since는 짝꿍이니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for하고 during, for 다음에 숫자 명사, 그다음 during 기간 명사 아시겠죠? 그다음 while은 주어 동사 셋 다 동안의 뜻이지만 그런 차이가 있고 through는 기간 내내. 그다음에 with 자 도구나 수단일 때 with, by, in이 있는데 뭐 with를 쓸 때는 도구, by는 이제 교통 수단, 뭐 통신 수단일 때 by 쓰죠. by bus, by airmail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in 자 재료일 때 그때는 in을 이제 주로 쓰죠. in oils 뭐 유화로. 관계일 때 about of 자 뭐뭐에 대하여 그러니까 막연한 관계 막연하게 뭐뭐에 대하여 일단 about 쓰는 거고 그다음 of는 저 뭐뭐에 관하여라고 할 때 쓰는 것이죠. 자 이제 문제를 통해서 자 문제 뭐 간단하니까 네 문제 정도 풀고서 이제 전치사 개념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이제 모든 이제 문법 강좌 끝나게 되는데 마지막 전치사 통해서 정리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복습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치사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전치사 문제죠. 자 1번을 보면 뭐 금방 할 수 있으니까 바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워싱이 있는데 이거 동명사죠. 동명사니까 접속사는 안 되고 2번, 3번 탈락. 문맥상 낫은 이건 부사니까 안 돼요. 낫은 품사가 부사예요. 그래서 ing가 나오려면 전치사 ing. 또 해석을 해보더라도 자 비누하고 물이 없이 세탁을 하지 않고 드라이 클링이라는 것은 과학적인 방법인데 of removing dirt. 자, 오물을 제거할 수 있는 from fabrics 천으로부터 직물로부터 자, 뭐 하지 않고도 without washing them 그 세탁하지 않고도 따라서 without 쓰면 뭐 의미도 통하죠. 전치사 ing. 두 번째. 자, 두 번째를 보면 자, on이 있고 on이 전치사. 그럼 전치사 다음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명사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ing를 쓴다는 거예요. ing 쓸 때 이때 ing는 동명사죠. 동명사의 의미상조는 소유격으로 표현하니까 여기 3번이 되겠네요. our ing. 자, 소유격으로서 의미상 주어, 그다음 동명사 이렇게 쓰면 되니까 뭐 어렵지 않죠. 이거 해석을 안 하고 뭐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6번 볼까요? 자, 그들은 그들 걸었을 때 자, 어디서 걸었냐면 blank the air conditioned restaurant. 자, the small hurt their eyes. 자, 스모우가 그들의 눈을 아프게 했다라는 건데 자, 그럼 이제 길거리 걸었다는 거니까
에어 컨디션이 되어 있는 레스토랑 밖으로 나와서 이런 게 자연스럽겠죠. 그러니까 해석도 약간 필요한 건데 자 2번이 맞겠네요. 아우러가 먼 밖으로 그러니까 레스토랑 밖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스모우가 괴롭혔다. 뭐 이렇게 하지 말이 되니까. 자 19번. 자 not grammatically correct. 올바르지 않은 걸 고르시오 라는 건데 자 보면 1번은 이제 뭐 되겠네요. blame 자 비난 동사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비난 동사일 땐 false죠. 그다음 해석도 뭐 제일 정확하긴 한데 일단 비난 동사할 때 false인 거 알고 계셔야 되겠고 자 다음에 they cannot fault his workmanship. 자 fault 비난하다. 자 그들은 그의 솜씨를 흠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뜻이고 일단 accuse의 경우는 accuse 이것도 이제 그 기억하시라고 했는데 비난 동사일 때 accuse는 요것은 이제 accuse A of B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죠. accuse A of B. 그래서 accuse 이건 알리다 동사로 제가 이제 외우라고 했었는데 알리다 동사일 때 accuse A of B. 그래서 A가 나오고 그다음에 for가 아니고 of를 써야 되겠죠. 3번이 틀렸네요. 3번이 문법적 옳지 않은 거. 자, 그다음에 4번을 보면 they scold 꾸짖다 목적어 뭐 나올 수 있고. denounce 이거 비난하다의 뜻인데 denounce도 비난 동사니까 blame이나 비난 denounce랑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니까 여기 이제 for를 쓸 수 있죠. 그래서 비난 동사할 때는 for를 쓰는 거. 그다음에 알리다 동사할 때는 제가 WAARIC 이렇게 외우라고 했는데 뭐 WARIC 또는 notify 추가해서 notify도 알리다 동사 추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NAARIC 이렇게 외우거나 원을 추가해서 NAARIC 이렇게 외우거나 어쨌든 외우셔야 돼요. 이런 동사할 때는 A of B 이미 설명 드렸으니까 요 각각 뭔지는 제가 지금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비난 동사할 때 for, 그다음에 알리다 동사할 때 of, 그다음에 비난 동사할 때 for. 이걸 알고 있으면 바로 답이 나오는 거니까 어렵진 않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좀 정리해봤는데 뭐 간단히 정리해봤고 전체 그래마 이제 강의는 일단 끝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문법이 있으면 그 문장 짧은 문장을 외우시고 그리고 제가 빨간별 별표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별표한 부분 위주로 해서 복습을 해주시면 시험에서 뭐 쉽게 맞출 수 있어요. 이제 문제만 많이 풀면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충분히 이제 문법 사항들이 이해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정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